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재판 과정에서의 모해 위증 의혹에 관한 무혐의 처분을 사실상 수용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관행에 대한 대대적인 감찰을 예고하면서 반격에 나섰는데요. 이 감찰이 용두사미로 대충 끝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혀서 합동감찰의 규모와 방식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네, 최진봉 교수 계속해서 함께하시고요. 손정혜 부변호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합동감찰 말씀드린 대로 사실상 그 대검의 입장을 수용을 하면서도 고검장들과 했던 회의에서 나온 대검의 입장을 수용을 하면서도 합동감찰을 지시를 한 겁니다. 이 배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최 교수님?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번 사건 같은 경우 제가 사건이라고 명명을 하긴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제 수사지휘권을 발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수사지휘권 발동 이후에 검찰의 대응을 보면 실제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원했던 수사지휘권이 그대로 실행됐느냐?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가지 이제 박봉희 장관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첫째는 사건 담당자, 지금 그 담당했던 수사를 했던 검사가 문제가 돼서 사건 지휘를 한 건데 네. 그 사람이 거기에 들어와서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줬다. 이 자체가 법무부 장관 입장으로서는 본인은 그러한 사건 지휘를 한 적이 없는데 본인의 사건 지휘와 다르게 흘러갔던 검찰의 태도 자체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검찰이 직접 수사한 부분에 대한 문제점을 제대로 돌아보라고 수사 지휘를 했는데 그게 돌아보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걸 회피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는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네. 또 하나는 이제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진행 절차 전체를 비공개로 하기로 다 서약하고 얘기를 했는데 끝나자마자 10분도 안 돼서 모 언론사에 이게 공개가 됐어요. 그 네. 단독이라는 기사로. 이게 과연 적절한 거냐 하는 부분이죠. 이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박범계 장관이 원래 수사 지휘를 할 때 원했던 방향의 수사 지휘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검찰이 제식구 감싸기라고 하는 그런 비판으로서 자올 수 없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논란이 있다 보니 이 부분을 감찰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 정말 왜 검찰이 수사 지휘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본인들 나름대로 확대해서 회의도 하고 또 거기에 불필요하게 논란이 될 수 있는 검사를 출석시켜서 발언도 듣고 또 이 내용이 언론에 흘러가게 된 것도 실제적으로 대검이 전체적으로 검찰 자체가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네. 부분들을 돌아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아마 합동감찰을 하겠다고 얘기한 게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박 장관이 어미준 부장검사가 그 당일에 출석한 점을 콕 집어서 문제를 삼았거든요. 근데 검찰 안팎의 시선을 보면 재소자에 대한 모해 위증 혐의로 기소가 이루어지면 그 수사 검사도 같이 기소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해하면 됩니까? 일단 절차 협의와 관련해서 사전에 이렇게 수사팀의 검사가 직접 참석한다라는 부분이 그 구성원들에게 공지가 된다거나 구체적으로 협의가 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현장에서 이의 제기가 없었다라고 대검에서는 밝히고 있는데 말하자면 이해관계인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검사가 출석한 부분입니다. 예. 이 재소자들의 어떤 진술의 신빙성을 자리는 자리였다고는 하지만 수사팀이 지금 위증 교사했다라고 이제 기소가 되느냐 마느냐의 문제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직접 당사자인 검사가 다른 검사들이 이것을 위법하다 아니다를 판단해야 하는 자리에 나왔다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공정성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특히 이해 충돌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분과 관련해서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에 대한 입장 조율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격적으로 예고 없이 자리에 참석하다 보니까 이문정 검사도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이가 없었다라고 굉장히 당황했다라는 취지로 지금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적정하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검사들이 참여해서 집단지상으로 이거를 어떻게 풀어갈까의 문제인데 예를 들면 관련된 참고인이라든지 의견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직접 수사를 했던 검사, 특히 모해 이증을 했다라고 문제가 돼서 이런 논란이 제기된 직접 당사자가 와서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재소자들의 말은 신빙성이 없다고 해버리면 그리고 같은 검사들끼리 그 의견을 경청하게 된다고 한다면 상당히 객관성하고는 좀 멀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가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그럴 면이 문제가 있다라고 지금 법무부에서는 지적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 합동감찰을 이제 대대적으로 예고를 한 상황인데
뭘 들여다볼까요? 어떤 걸 대상에 올리고 어떤 방식으로 감찰을 할까요? 이게 뭐 새로운 건 아니고요. 과거부터 있었던 이제 검찰의 어떤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꼬집고 감찰을 해서 사실관계를 한 후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라든가 검찰 개혁의 어떤 명분으로 삼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예전에 검찰 과거사 관련된 사건들을 보면 인권 침해적인 수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제 인식되고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현재 법무부가 이거와 관련해서는 인권 침해적인 수사에 대해서 들여볼 것이고 네. 수용자에게 갖은 편의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어떤 정보원을 받는다거나 또는 어떤 위증교사라든가 심리적인 압박이나 이런 것들을 주는 부분도 공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된다. 그리고 수사 과정에서 실시간으로 이제 검찰에서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정보를 제공하는 어떤 가이드라인과 상관없이 정보 유출하는 문제도 건드리겠다고 하는 것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증언을 연습시킨다든가 뭐 예. 위증까지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연습시킨다든가 과도하게 이제 출석을 요구해서 굉장히 힘들게 한다든가 심야 조사를 한다든가 또는 이제 어떤 정보를 제공해서 망신 주기, 언론 보도를 한다든가 이런 문제들을 총체적으로 감찰할 것으로 보이고요. 네. 특히 이제 예를 들면 재소자들이 이제 제일 못한 게 전화 통화라든가 예. 뭐 음식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죠. 근데 검사실로 불러서 편의를 제공하고 특정인에게 굉장히 불리한 어떤 증언이나 정보를 요구한다고 한다면 뭐 또 공정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찰하겠다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합동감사를 통해서 성공한 수사, 실패한 수사를 가려내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성공한 수사, 실패한 수사를 가려내는 것 자체가 상당한 논란을 일으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부분을 성공이냐 실패냐 이런 예. 개념으로 보지 말고 경찰이 직접 수사를 했을 때 어느 부분이 이렇게 하는 게 좋은 수사고 아니 이런 다르게 하는 것은 예. 나쁜 수사다 이런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공 실패라고 말을 하니까 이게 뭐 수사가 성공하냐 실패냐 이렇게 돼 버리면 약간 오해가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예. 저는 이 부분은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지금 6대 범죄 같은 경우는 검찰이 직접 수사합니다. 네. 뭐 이 사건 같은 경우도 검찰이 직접 수사하면서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혹으로 남는 거잖아요. 아니 재소자가 3차례에 걸쳐서 문제를 제기했어요. 한 차례도 아니고. 예.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상식적으로 검사가 본인들 불러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편의를 제공하면서 위증을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관계는 지금 밝히지도 못합니다. 이미 이제 공소시효가 지나버려가지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박범계 장관 입장에서 이거 다시 들여다보라고 한 건데 검찰에서 그거 문제 없다고 무혐의 처벌을 해버렸잖아요. 불기소하겠다고 처리를 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직접 수사에서 검찰이 관계되거나 검사가 관계된 사건을 이렇게 자꾸 뭔가 국민들이 의혹을 살 수 있는 방법으로 끝내버리는 일들 이런 거 이제 실패한 수사라고 저는 본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직접 수사 중에 어떻게 하는 게 바르고 절제된 수사권의 시행인지 이런 부분들을 구분해내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게 실패 성공으로 보지 말고 검찰이 직접 수사를 했을 때 정말 인권 침해도 없이 또는 불법적 행위가 없이 또는 검사들이 잘못했을 때 그 검사들에 대한 어떤 조사라든지 처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명정대하게 할 수 있는 부분 이런 부분들을 제대로 모델로 만들고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교육이랄까 아닌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의도라고 저는 보여지기 때문에 성공 실패하기보다는 검찰의 직접 수사에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기 위한 하나의 시스템 마련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기존에 있었던 뭐 문제점이 있다면 이번에 뭐 보완하거나 개선하는 것도 좋은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대검감찰정책연구관이죠. 이문정 검사. 이문정 검사가 이 감찰에 참여하는 것을 두고도 논란이 있어서요. 물론 박범계 장관은 대검 감찰부가 판단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직답을 피했다고는 합니다만 어떻게 좀 이거를 바라봐야 될까요? 감찰에 직접 참여한다? 그러니까 반대하는 의견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최근에 SNS에 글을 올린 것과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다라고 이제 고발 조치가 됐는데 고발당한 사람이 이렇게 감찰 업무, 중대한 업무에 참여해도 되느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글을 찾아보면 이런 내용을 올린 겁니다. 그 재소자들, 이 위증교사 사건과 관련해서 재소자들을 이문정 검사는 기소를 해야 된다는 입장이었고 기소하지 않아야 되고 형사 불이권 의견을 가진 사람이 감찰 상과장인데 윤석열 총장이 주인 검사로 이문정 검사가 아니라 감찰 상과장을 지정한 것 그리고 이런 고검 대검 부장 회의와 관련해서 이런 절차들이 진행된 게 공정하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서 이제 일정 부분 누가 어떤 의견을 제시하고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게 네네. 수사기밀 누설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과거의 판례들이나 실무 예를 비추어 봐서는 이게 비밀 누설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렵다. 특히 이문정 검사가 SNS
활동을 굉장히 자주 하고 검찰 내부 의견 굉장히 많이 이야기했기 때문에 예. 이게 만약에 비밀 누설죄라고 한다면 굉장히 많은 검사들, 특히 SNS 하시는 분들 다 처벌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는 제로 다스리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들 이제 객관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감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개진하는 것으로 보여요. 예. 그래서 이게 섣불리 된다 안 된다 제가 제 개인 의견을 드리는 것도 부적절할 수 있어서 이 검찰 내부의 문제, 특히 검찰이 과거에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바로잡은 문제에 있어서는 정파와 상관없이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보이는 사람, 시민들의 인권을 가장 최우선시하는 사람들이 좀 참여하면 좋겠다. 그래야 정치적으로 정쟁화되지 않고 정말 네. 객관적으로 과거의 가오를 바로 짚고 이게 나의 어떤 미래나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영향과 상관없이요. 그런 사람들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제 법무부 브리핑 이후에 대검에서는 바로 입장문을 냈는데 합동감찰 일단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겠다 이런 입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유감을 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고 이제 앞으로 법무부 그리고 검찰이 다시 갈등이 생기는 게 아니냐 이런 보도들 나오고 있거든요. 뭐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박봉기 장관이 들어선 이후에 이제 그 전에 추윤 갈등으로 대표되어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요소가 상당히 여론을 이제 거의 휩쓸면서 예. 상당히 정치적으로 부담이 됐거든요. 정부나 아니면 청와대 입장에서 그게 부담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어요. 그래서 박봉기 장관 들어선 이후에는 그런 부분을 좀 피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실은 그 수사권 발동을 하면서도 대검 지금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분 차장이 고검장들 회의에 참석하게 하겠다 해도 사실은 원래는 그게 거기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무장을 받아들였거든요. 예. 거기까지는. 물론 이제 그 뒤에 검사가 들어온 거는 본인이 그건 얘기하지 않은 부분이라고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긴 하지만 그렇다면 가능한 갈등을 피하려고 했겠지만 지금의 이제 일단 이번에 그 부장회의 고검장을 포함한 부장회의에서 나온 결과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아마 법무부 장관이 판단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수사권 지위와 전혀 일치하지도 않고 내용으로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이거는 바로잡지 않으면 이런 전례가 계속될 수 있다는 어떤 그 느낌 이런 부분을 아마 법무장이 받은 거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합동 감찰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여지고 여기에 일단 일정 부분 뭐 갈등의 요소가 있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의 추윤 갈등처럼 그렇게 전면적인 갈등으로까지 비화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법무부가 원칙적으로 할 거고 검찰도 본인들 의견을 또 제시하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일어난 여러 가지 뭐 약간의 잡음은 생길 수 있겠지만 예전과 같은 갈등으로까지 번질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슈 큐브 함께 하셨고요. 저희 준비한 소식을 전해드리고 사건 큐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